파랗게 다듬어진 소나무와 단풍나무가 서 있었고 색색의 꽃들이 가지런히 심어져 있었다. 마치 텔레비전 드라마에서나 보던 그런 집이었다. 채원이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이런 집이 정말 있구나.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집은 너무 조용했다. 아름다운데 슬퍼 보였다. 사람 사는 냄새가 나지 않았다. 웃음소리도 이야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마치 아무도 살지 않는 집 같았다. 채원이는 한참을 망설였다. 이런 큰 집 사람들은 귤 같은 거 안 사지 않을 것 같았다. 하지만 그때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다. 창백한 얼굴로 기침하시던 모습. 괜찮아. 채원아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억지 웃음 짓던 그 모습. 채원이는 작은 주먹을 꽉 쥐었다. 해봐야 했다. 채원이는 용기를 내어 인터폰 버튼을 눌렀다. 따르릉, 따르릉.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다. 한참을 기다렸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역시 아무도 없는 걸까? 채원이는 돌아서려던 참이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인터폰에서 낮은 남자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누구세요? 채원이는 깜짝 놀라 몸을 움찔했다. 예상하지 못했던 대답이었다. 목소리는 차갑지 않았다. 피곤해 보였지만 적어도 화난 것 같지는 않았다. 채원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기요, 아저씨. 귤 사실래요? 제주도 귤인데 정말 맛있어요. 하나에 500원이에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채원이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혹시 화를 내시면 어쩌나? 혹시 경비 아저씨를 불러서 쫓아내시면 어쩌나? 손에 땀이 났다. 그런데 놀랍게도 남자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잠깐만 기다려요. 채원이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정말로 사주시는 걸까? 가슴 한편에서 희망이 작은 불씨처럼 피어올랐다. 어쩌면 오늘 귤을 다 팔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면 어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한참을 기다렸다. 1분이 지나고 2분이 지났다. 채원이는 초조하게 제자리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기다렸다. 혹시 장난인 건 아닐까? 혹시 그냥 돌아가 버린 건 아닐까? 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다. 목이 점점 더 말랐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다. 철컹, 철문이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다. 채원이는 숨을 죽였다. 눈을 크게 뜨고 문이 열리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문이 완전히 열렸을 때 그녀는 한 남자를 마주했다. 키가 훤칠하게 크고 깔끔한 하얀 셔츠를 입은 남자였다. 바지는 주름 하나 없이 다려져 있었고 구두는 반짝반짝 빛났다. 손목에는 비싼 시계가 차여 있었다. 나이는 30 중반쯤 되어 보였다. 얼굴은 잘생겼지만 그 얼굴에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다. 눈가에는 피로가 가득했고 입가에는 웃음기가 전혀 없었다. 마치 오랫동안 웃지 않은 사람, 오랫동안 행복하지 않았던 사람 같았다. 남자는 채원이를 한참 동안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놀람과 혼란이 섞여 있었다. 마치 믿을 수 없는 무언가를 본 것처럼,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그렇게 한참을 바라보던 남자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들어와요. 그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왜 떨리는지 채원이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 순간 9살 소녀 채원이는 전혀 알지 못했다. 이 남자를 만난 것이, 이 문을 두드린 것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게 될 거라는 사실을. 채원이는 남자의 얼굴을 올려다 보았다. 키가 정말 컸다. 아버지가 있었다면 이렇게 컸을까?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남자는 깔끔한 하얀 셔츠에 검은색 면바지를 입고 있었다. 주름 하나 없이 다려진 옷, 반짝이는 가죽 구두, 손목에 비싼 시계, 텔레비전에서 보던 재벌 같았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달랐다. 돈 많은 사람들이 흔히 갖는 그런 오만함이 없었다. 대신 깊은 슬픔과 외로움이 서려 있었다. 남자는 채원이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밥은 먹었어요? 채원이는 깜짝 놀랐다. 귤을 사겠다는 말도 아니고 밥을 먹었냐니. 뱃속에서 또다시 꼬르륵 소리가 났다. 부끄러워서 얼굴이 빨개졌다. 채원이는 고개를 푹 숙였다. 아직 못 먹었어요. 남자의 얼굴에 안타까움이 스쳤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들어와서 밥 먹고 가요. 그리고 귤값은 전부 다 살게요. 채원이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전부 다? 20개의 전부를? 그럼 10,000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였다. 하지만 어머니는 늘 말씀하셨다.
모르는 사람 집에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된다고. 세상에는 나쁜 사람도 많다고. 채원이는 망설였다. 남자는 그녀의 두려움을 알아챈 듯했다. 무섭지. 하지만 나는 나쁜 사람이 아니야. 그냥 혼자 밥 먹는 게 외로워서 그래요. 그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채원이는 남자의 눈을 바라보았다. 슬픈 눈이었다. 마치 오랫동안 혼자였던 사람의 눈. 그리고 무엇보다 배가 너무 고팠다.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입안에 침이 고였다. 그럼 조금만 먹을게요. 남자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채원이를 따라오라는 손짓을 하며 정원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다. 채원이는 조심스럽게 철문 안으로 들어섰다. 정원은 더 아름다웠다. 깔끔하게 손질된 잔디, 색색의 꽃들, 작은 연못에는 비단인 것들이 유유히 헤엄치고 있었다. 하얀 자갈이 깔린 길을 따라 걸었다. 발걸음 하나하나에서 소리가 났다. 사각사각. 채원이는 자신의 낡은 운동화가 부끄러웠다. 흙과 먼지로 더러워진 운동화. 이런 깨끗한 곳을 밟아도 되는 걸까? 집 안으로 들어서자 채원이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천장이 너무 높았다. 거대한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있었다. 바닥은 대리석이었고 계단은 나무로 만들어졌는데 윤이 났다. 거실에는 커다란 가죽 소파가 있었고 벽에는 액자들이 걸려 있었다. 모든 게 비싸 보였다. 모든 게 완벽해 보였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 집은 너무 조용했다. 사람 사는 냄새가 나지 않았다. 주방에서 밥 짓는 냄새도 빨래 냄새도 생활의 흔적도 없었다. 마치 박물관 같았다. 아름답지만 차갑고 깨끗하지만 외로운 곳. 남자는 채원이에게 현관 근처 의자에 앉으라고 했다. 여기 앉아서 기다려요. 금방 음식 가져올게요. 채원이는 조심스럽게 의자 끝에 걸터 앉았다. 교복이 더러워서 소파를 더럽힐까봐 겁이 났다. 손도 씻지 않았고 땀도 흘렀다. 부잣집에 어울리지 않는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다. 남자가 부엌 쪽으로 사라지자 채원이는 주위를 둘러보기 시작했다. 눈에 띄는 건 역시 액자들이었다. 풍경화도 있었고 서예 작품도 있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유독 눈에 띄는 액자가 하나 있었다. 계단 옆 작은 테이블 위에 놓인 은색 액자. 채원이는 자석에 끌리듯 그쪽으로 다가갔다. 가까이 가자 액자 속 사진이 선명하게 보였다. 젊은 여자였다. 아름다운 여자. 파란색 원피스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 여자의 눈은 채원이가 아는 눈이었다.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떨리는 손으로 액자를 들어 올렸다. 가까이서 보니 더 확실했다. 저 미소, 저 눈매, 저 인매. 분명했다. 저 여자는 어머니였다. 아프기 전의 어머니. 행복했던 시절의 어머니. 건강하고 아름답던 그때의 어머니. 채원이의 손이 떨렸다. 왜 어머니 사진이 여기 있는 거지? 이 남자는 누구지? 어떻게 어머니를 알고 있는 거지? 어머니는 한 번도 이런 집에 온 적 없다고 했는데 어머니는 예전 이야기를 전혀 해주지 않았는데 머릿속이 복잡했다. 심장은 미칠 듯이 뛰었다.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채원이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남자가 쟁반을 들고 돌아오고 있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음식들이 놓여 있었다. 하지만 채원이가 액자를 들고 있는 모습을 본 순간 남자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쟁반이 그의 손에서 덜컹거렸다. 컵 안에 물이 찰랑거렸다. 남자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그의 눈은 액자에서 채원이의 얼굴로 다시 액자로 움직였다.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마치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처럼. 침묵이 흘렀다. 무거운 숨 막히는 침묵. 남자는 천천히 쟁반을 근처 탁자 위에 내려놓았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그는 채원이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정확히는 채원이가 들고 있는 액자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게 남자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어디서 그걸... 하지만 곧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깨달은 듯했다. 이 집에 있는 물건이었다. 채원이가 가져온 게 아니었다. 남자는 벽에 기대섰다. 다리에 힘이 풀린 것처럼 보였다. 채원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아저씨, 이분을 아세요? 남자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채원이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의 눈에는 수많은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다. 놀라움, 혼란, 그리고 슬픔. 채원이는 용기를 내어 말했다. 이분은 저희 엄마예요.
그 말이 떨어지자 남자의 무릎이 꺾였다.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어깨가 떨렸다. 채원이는 겁이 났다. 자신이 무슨 잘못을 한 걸까? 왜 이 아저씨는 이렇게 슬퍼하는 걸까? 한참이 지나서야 남자가 손을 내렸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다. 그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물었다. 이름이 뭐라고 했죠? 당신 어머니 이름이요. 은희예요, 최은희. 남자는 그 이름을 속삭이듯 따라 말했다. 은희. 마치 오랫동안 잊고 있던 이름을 다시 떠올리는 것처럼. 그는 천천히 일어섰다. 채원이에게 다가왔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액자를 받아들었다. 사진 속 여자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손가락으로 유리를 쓰다듬었다. 이 사진은 10년 전에 찍은 거예요. 여름이었어요. 한강공원에서. 남자의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가득했다. 그날 그녀가 입고 있던 원피스, 내가 선물한 거였어요. 파란색이 잘 어울린다고 했더니 좋아하면서 웃었죠. 채원이는 숨을 죽이고 들었다. 남자는 계속 말했다. 그때가 우리가 함께했던 마지막 여름이었어요. 그 후로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채원이의 머릿속이 복잡했다. 10년 전? 그럼 자신이 태어나기 직전이었다. 어머니는 그때 이 남자와 함께 있었던 거였다. 그런데 왜 어머니는 그 이야기를 한 번도 하지 않았을까? 왜 이 남자와 헤어진 걸까? 남자가 채원이를 다시 바라보았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하지만 닿지 않았다. 은희는 지금 어디 있어요? 집에 있어요. 누워 계세요. 아파요? 채원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많이 아파요. 기침이 계속 나오고 열도 내리지 않아요. 병원에 가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말을 하다가 목이 메었다. 그래서 제가 귤을 팔아서 병원비를 모으려고. 남자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고통스러운 표정이었다. 주먹을 불끈 쥐었다. 왜 진작 연락하지 않았을까? 왜 혼자 힘들게? 그는 중얼거렸다. 자책하는 것 같았다. 채원이는 혼란스러웠다. 이 남자는 어머니를 사랑했던 것 같았다. 그런데 왜 헤어진 걸까? 왜 어머니는 혼자가 된 걸까? 남자는 갑자기 채원이의 손을 잡았다. 따뜻한 손이었다. 하지만 떨리고 있었다. 은희를, 당신 어머니를 만나야 해요. 지금 당장. 어디에 사세요? 데려다 주세요. 채원이는 주저했다. 어머니가 이 남자를 보면 어떻게 반응할까? 기뻐할까? 아니면 화를 낼까? 하지만 남자의 눈빛에는 절박함이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남자는 돈이 많았다. 어머니를 병원에 데려갈 수 있을 것 같았다. 알았어요. 근데 아저씨. 채원이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저씨는 누구세요? 왜 우리 엄마 사진을 가지고 계세요? 남자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나는 재혁이에요. 강재혁. 그리고 그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은희를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지금도 사랑하는 사람. 그 말을 듣는 순간 채원이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두근거렸다. 혹시 이 사람이 제 아저씨 한 가지만 더 물어봐도 돼요? 뭐든 물어보세요. 채원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저를 처음 봤을 때 왜 그렇게 놀란 것처럼 쳐다봤어요? 재혁은 채원이의 얼굴을 천천히 살폈다. 눈, 코, 입, 이마, 마치 무언가를 확인하듯이. 당신이 은희를 너무 닮았거든요. 그 순간 채원이는 알았다. 이 남자는 단순히 어머니의 옛 친구가 아니었다. 뭔가 더 특별한 관계였다. 그리고 어쩌면, 정말 어쩌면 자신이 평생 궁금해했던 그 대답이 바로 눈앞에 서 있는 것일지도 몰랐다. 채원이의 심장이 미칠 듯이 뛰었다. 질문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다. 하지만 쉽게 나오지 않았다. 무서웠다. 대답이 무서웠다. 만약 자신이 생각하는 게 틀렸다면, 만약 다시 실망하게 된다면. 재혁은 여전히 채원이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에는 묘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희망, 두려움, 아니면 둘 다? 은희는 재혁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혼자 당신을 키웠나요? 채원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엄마랑 저 둘이서만 살았어요, 쭉. 아버지는? 그 질문에 채원이의 가슴이 아려왔다. 평생 들어온 질문이었다.
유치원 때도 초등학교 입학할 때도 친구들이 물을 때도 너 아빠는? 그때마다 채원이는 대답했다. 몰라. 우리 엄마는 혼자야. 아빠는 없어요. 채원이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엄마는 얘기해주지 않았어요. 제가 물어보면 슬퍼하셔서 그냥 묻지 않았어요. 재혁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벽에 기대어 천천히 주저앉았다.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다. 세상에, 세상에. 그는 중얼거렸다. 은희가 임신했었구나. 그리고 나는 전혀 몰랐어. 채원이는 그 말을 듣고 얼어붙었다. 임신? 그럼 이 남자가, 그럼 아저씨가, 채원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아저씨가 제 말을 끝맺지 못했다. 너무 큰 질문이었다. 평생을 궁금해했던 질문, 밤마다 별을 보며 궁금해했던 질문. 내 아빠는 어디 있을까? 왜 우릴 떠났을까? 우리가 싫었을까? 재혁이 고개를 들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채원아. 그는 채원이의 이름을 불렀다. 처음으로 이름을 불렀다. 내가 한 가지 물어봐도 될까? 채원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은 몇 살이에요? 9살이요. 올해 10살 돼요. 재혁은 눈을 감았다. 손가락으로 계산하는 것 같았다. 10년. 은희와 헤어진 지 10년. 그리고 채원이는 9살. 당신 생일이 언제예요? 4월 12일이요. 재혁의 몸이 크게 떨렸다. 그는 천천히 일어섰다. 채원이에게 다가왔다. 무릎을 꿇어 채원이와 눈높이를 맞췄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채원이의 뺨을 어루만졌다. 채원아, 나는...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은희를 사랑했어요. 정말 사랑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녀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아무 말도 없이. 나는 미칠 것 같았어요. 찾았어요. 사람을 시켜서도 찾았어요. 하지만 찾을 수 없었어요. 채원이는 숨죽여 들었다. 나는 그녀가 날 떠난 줄 알았어요. 내가 부족해서, 내가 잘못해서 떠난 줄 알았어요. 그래서 10년 동안 혼자 살았어요. 이 큰 집에서 매일 그녀를 그리워하며. 눈물이 재혁의 턱을 타고 떨어졌다. 그런데 오늘 당신이 나타났어요. 은희를 꼭 닮은 당신이. 나이를 계산하니 은희가 떠난 시기와 딱 맞아떨어져요. 채원이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나왔다. 그럼 아저씨가 제 아빠예요? 재혁은 흐느꼈다. 고개를 끄덕였다. 확실한 건 아니에요. 확인해봐야 해요. 하지만 그는 채원이를 껴안았다. 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알고 있어요. 당신은 내 딸이에요. 내 피를 나눈 딸. 채원이는 재혁의 품에 안겨 울었다. 평생을 기다렸던 순간이었다. 아빠. 드디어 아빠를 만났다. 그것도 자신을 버린 게 아니라 어머니를 사랑했고 찾았던 사람. 하지만 기쁨 속에서도 의문이 남았다. 왜 어머니는 떠난 걸까? 왜 이 사람에게서 도망친 걸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재혁이 채원이를 떼어놓으며 말했다. 지금 당장 은희를 만나러 가야 해요. 그녀가 왜 떠났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야 해요. 그리고 그는 단호한 표정을 지었다. 그녀가 아프다고 했죠? 당장 병원에 데려가야 해요. 내가 모든 비용을 댈 거예요. 최고의 의사, 최고의 치료, 뭐든 다 해줄 거예요. 채원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가슴속에서 희망이 활활 타올랐다. 어머니를 살릴 수 있다. 그리고 이제 혼자가 아니다. 재혁은 재킷을 입고 차 열쇠를 집어들었다. 가자. 지금 당장. 채원이는 재혁의 손을 잡았다. 크고 따뜻한 손. 그 손을 잡고 채원이는 집으로 향했다. 10년 만에 만나게 될 두 사람. 사랑했지만 헤어진 두 사람. 그 재회가 어떤 이야기를 풀어낼지 채원이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이제 모든 게 달라질 것이다. 검은색 고급 승용차가 좁은 골목길을 천천히 지나갔다. 재혁은 운전대를 잡고 있었지만 손이 떨렸다. 옆자리에 채원이는 길을 안내했다. 여기서 왼쪽으로 도세요. 그리고 쭉 가시면 낡은 빌라가 나와요. 재혁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자신이 사는 한남동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다. 좁은 길, 낡은 건물들, 빨래가 걸린 옥상들. 하지만 사람들의 삶이 느껴졌다. 아이들이 골목에서 뛰어놀고 할머니들이 평상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가게에서는 고기 굽는 냄새가 났다. 채원이가 말했다.
저기요, 저 초록색 빌라요. 재혁은 차를 세웠다. 3층짜리 낡은 건물이었다. 페인트는 벗겨져 있었고 계단은 녹슬어 있었다. 재혁의 가슴이 아려왔다. 은희가 이런 곳에서 살았다니. 그것도 10년 동안 혼자서 아픈 몸으로. 몇 층이에요? 2층이요. 2층 끝방. 재혁은 차에서 내렸다. 채원이를 따라 계단을 올라갔다. 계단을 밟을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다. 복도는 어두웠고 곰팡이 냄새가 났다. 채원이가 문 앞에서 멈췄다. 녹슨 철문이었다. 문패에는 손으로 쓴 글씨가 있었다. 최은희. 재혁은 그 이름을 보고 숨이 막혔다. 은희. 10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될 은희. 채원이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엄마 나왔어요. 대답이 없었다. 채원이는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갔다. 재혁도 따라 들어갔다. 방은 작았다. 아주 작았다. 부엌, 거실, 방이 모두 한 공간에 있었다. 벽은 금이가 있었고 바닥은 낡은 장판이 깔려 있었다. 하지만 깨끗했다. 가난해도 정성껏 청소한 흔적이 보였다. 구석에 있는 이불 위에 한 여자가 누워 있었다. 재혁의 발걸음이 멈췄다. 은희였다. 10년 만에 보는 은희. 하지만 그녀는 너무 많이 변해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뺨은 홀쭉했다. 머리카락은 윤기를 잃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다. 사진 속 그 환하게 웃던 여자는 어디에도 없었다. 재혁은 한 걸음 또 한 걸음 다가갔다. 채원이가 어머니를 흔들었다. 엄마 일어나세요, 엄마. 은희가 천천히 눈을 떴다. 축 늘어진 눈꺼풀, 초점 없는 눈동자. 하지만 채원이를 보자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채원아, 왔구나. 귤은 다 팔았니? 엄마,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요. 지금 손님이 오셨어요. 손님? 은희가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재혁을 보았다. 그 순간 시간이 멈췄다. 은희의 눈이 커졌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입술이 떨렸다. 재혁? 그녀의 목소리는 쉰 소리였다. 기침 때문에 목이 상한 것 같았다. 하지만 그 이름만은 또렷하게 나왔다. 재혁은 무릎을 꿇고 은희 옆에 앉았다.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손을 잡았다. 차갑고 마른 손이었다. 은희야. 그는 울음을 터뜨렸다. 1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다. 왜 떠났어? 왜 말도 없이 사라졌어? 나는 너무 보고 싶었어. 매일 밤 기다렸어. 네가 돌아올 거라고, 미안하다고 말할 기회를 달라고. 은희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왜? 무슨 일이 있었어? 은희는 고개를 돌렸다. 말하고 싶지 않은 것 같았다. 하지만 재혁은 놓아주지 않았다. 은희야, 제발 진실을 말해줘. 나한테는 알 권리가 있어. 은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 어머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날 밤. 재혁의 얼굴이 굳었다. 어머니가? 네, 돈을 주셨어요. 많은 돈.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당신 곁을 떠나라고. 저 같은 가난한 여자는 당신 가문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만약 떠나지 않으면 당신이 사업에서 손을 떼게 만들겠다고. 당신의 미래를 망치겠다고. 재혁의 주먹이 떨렸다. 이제 어머니가 그랬다니. 그래서 떠난 거야? 은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랑했어요. 정말 사랑했어요. 하지만 당신의 미래를 망칠 순 없었어요. 그래서 떠났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임신한 줄 몰랐어요. 채원이가 재혁을 바라보았다. 그제야 이해했다. 외할머니가 어머니를 쫓아낸 것이었다. 그래서 어머니는 혼자 채원이를 낳고 혼자 키운 것이었다. 재혁은 은희를 끌어안았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지켜주지 못해서.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어머니한테 휘둘려서. 이제 괜찮아요. 아니야. 괜찮지 않아. 재혁은 단호하게 말했다. 넌 아파. 우리 딸도 고생했어. 이건 내 잘못이야. 하지만 이제는 내가 책임질 거야. 너희 둘 다. 그는 은희를 아는 채 말했다. 병원 가자. 지금 당장. 최고의 병원, 최고의 의사, 뭐든 할 거야. 뭐든 할. 그리고 그는 은희를 바라보았다. 다시는 떠나지 마. 다시는 혼자 두지 않을 거야.
은희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채원이도 울었다. 10년 만에 재회. 아픔으로 점철된 10년. 하지만 이제 치유가 시작될 것이다. 재혁은 은희를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다. 그녀는 너무 가벼웠다. 마치 깃털 같았다. 뼈만 남은 것 같았다. 재혁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된 거지? 괜찮아요. 내가 걸을 수 있어요. 은희가 약한 목소리로 말했다. 안 돼. 힘 빼지 마. 내가 안고 갈 거야. 채원이는 급하게 어머니의 옷과 약들을 챙겼다. 손이 떨렸지만 최대한 빨리 움직였다. 재혁은 은희를 안은 채 계단을 내려갔다. 복도에서 이웃 아주머니들이 쳐다보았다. 어머, 은희씨, 어디 가시는 거예요? 병원 가요. 걱정 마세요. 재혁은 은희를 차 뒷좌석에 조심스럽게 눕혔다. 채원이가 뛰어와 옆에 앉았다. 재혁은 운전석에 앉자마자 병원에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강재혁입니다. 지금 환자 한 분 데리고 가는데 응급실 준비해 주세요. 폐렴 증상인 것 같습니다. 최고의 의료진 대기시켜 주세요. 돈은 문제 없습니다. 전화를 끊고 재혁은 엑셀을 밟았다. 차는 빠르게 달렸다. 신호등에서도 멈추지 않았다. 뒤에서 경적 소리가 들렸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채원이는 뒷좌석에서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다. 은희의 손은 차가웠다. 숨소리는 거칠었다. 엄마, 조금만 참아요. 곧 도착해요. 은희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걱정 마라. 엄마는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졌고 땀이 입에 맺혔다. 재혁은 백미러로 은희를 바라보았다. 눈가가 뜨거워졌다. 왜 진작 찾지 못했을까? 왜 더 열심히 찾지 않았을까? 어머니 말만 믿고 포기했던 자신이 미워졌다. 서울중앙병원에 도착했다. 재혁이 차를 세우자마자 의료진이 침대를 끌고 나왔다. 간호사 3명, 의사 2명 모두 대기하고 있었다. 환자분 이쪽으로요. 재혁은 은희를 침대에 올렸다. 의료진이 즉시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 혈압을 재고 천을 쟀다. 1039도 2.5, 혈압 90대 60, 호흡 곤란 증상 있음. 바로 응급실로. 침대가 빠르게 복도를 지나갔다. 채원이가 뛰어가려 했지만 간호사가 막았다. 보호자분들은 여기서 기다려주세요. 하지만 우리 엄마, 걱정 마세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이 닫혔다. 빨간 불이 켜졌다요. 수술 중. 채원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무릎에 힘이 풀렸다. 재혁이 채원이를 일으켜 세우고 대기실로 데려갔다. 괜찮아. 엄마는 괜찮을 거야. 하지만 재혁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의자에 앉았다. 시간이 느리게 흘렀다.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났다. 복대는 다른 환자 가족들도 앉아 있었다. 모두 불안한 표정이었다. 채원이는 손톱을 물어뜯었다. 재혁은 계속 시계를 봤다. 마침내 의사가 나왔다. 재혁이 벌떡 일어났다. 어떻게 됐습니까? 의사는 마스크를 벗으며 말했다. 급성 폐렴입니다. 상태가 심각했어요. 조금만 늦었어도 위험했을 겁니다. 지금 항생제 투여하고 산소 공급 중입니다. 완치될 수 있나요? 다행히 빨리 오셔서 치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입원 치료가 필요해요. 최소 2주일, 영양 상태도 좋지 않아서 영양제도 투여해야 하고요. 재혁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비용은 신경 쓰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주세요. 특실로 옮겨주시고 필요한 거 다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1시간 후 면회 가능합니다. 의사가 가고 채원이는 재혁에게 안겼다. 엄마가 괜찮아지는 거죠? 그래, 괜찮아질 거야. 우리 엄마는 강한 사람이야. 채원이는 울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다. 안도의 눈물이었다. 1시간 후 그들은 특실로 안내받았다. 넓고 깨끗한 방, 커다란 창문, 편안한 침대, 개인 화장실까지 있었다. 은희는 침대에 누워 있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링거를 맞고 있었다. 하지만 숨소리는 조금 안정된 것 같았다. 채원이가 조심스럽게 다가가 어머니 손을 잡았다. 엄마, 은희가 눈을 떴다. 그리고 채원이를 보며 미소 지었다. 재혁도 다가갔다. 은희의 다른 손을 잡았다. 이제 괜찮아. 내가 있으니까. 은희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재혁은 병원에 남았다. 은희 옆에서, 채원이 옆에서 10년 만에 찾은 가족.
이제 절대 놓치지 않을 것이다. 다시는. 새벽 6시 병실에 햇살이 들어왔다. 재혁은 소파에서 눈을 떴다. 목이 뻐근했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침대를 바라보았다. 은희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다. 호흡이 어젯밤보다 훨씬 안정적이었다. 채원이는 은희 곁에서 손을 잡은 채 고개를 떨구고 잠들어 있었다. 재혁은 조용히 일어나 채원이에게 담요를 덮어주었다. 아이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았다. 자신을 닮았다. 눈매도, 코도, 입술 모양도. 9년 동안 몰랐던 딸, 혼자 자라야 했던 딸. 가슴이 먹먹했다. 재혁은 복도로 나왔다. 간호사에게 아침 식사를 부탁했다. 환자용 죽 하나, 그리고 아이가 먹을 수 있는 따뜻한 식사로 준비해 주세요. 아, 그리고 제 것도요. 간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가고 재혁은 창가에 서서 서울 시내를 바라보았다. 저 멀리 한강이 보였다. 10년 전 은희와 함께 걷던 그 한강. 그때는 행복했다. 세상이 자신들의 것인 줄 알았다. 하지만 어머니가 모든 걸 부셔버렸다. 재혁은 주먹을 쥐었다. 어머니 강혜숙, 평생 재혁을 통제하려 했던 사람. 사업도 결혼도 인생도 모두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려 했던 사람. 하지만 이번엔 아니다. 이번엔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병실로 돌아오자 채원이가 깨어나 있었다. 눈을 비비며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아저씨, 아니 아빠. 그 호칭에 재혁의 가슴이 뭉클했다. 아빠, 생전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다. 응, 여기 있어. 엄마는요? 아직 자고 계셔. 많이 피곤하셨나 봐. 채원이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재혁이 채원이 옆에 앉았다. 배고프지? 아침 곧 가져올 거야. 저는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 어제부터 제대로 못 먹었잖아. 마침 간호사가 식사를 가져왔다. 따뜻한 미역국, 하얀 밥, 반찬들. 채원이의 눈이 커졌다. 이거 다 저 혼자 먹는 거예요? 당연하지. 많이 먹어. 채원이는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들었다. 한 입 먹자 눈물이 핑 돌았다. 얼마 만에 먹어보는 따뜻한 밥인지. 집에서는 늘 라면이나 김밥이었다. 밥을 하려면 가스비가 나가니까. 재혁은 채원이가 먹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물었다. 채원아, 학교는? 네? 학교 다니지? 다녀요. 신월초등학교 3학년이에요. 오늘은 결석해야겠네. 괜찮아요. 엄마가 더 중요해요. 재혁은 채원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착한 아이구나. 엄마 생각만 하고. 엄마는 저한테 전부예요. 엄마가 없었으면 저도 없었을 거예요. 그 말에 재혁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9살 아이가 할 말이 아니었다. 너무 일찍 어른이 돼버린 아이. 이제는 엄마만 있는 게 아니야. 나도 있어. 우리 셋이서 함께 살 거야. 채원이가 고개를 들었다. 정말요? 정말이야. 약속해. 채원이는 환하게 웃었다. 재혁은 처음 보는 딸의 환한 웃음이었다. 그때 침대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다. 은희가 깨어나고 있었다. 두 사람은 급히 다가갔다. 은희야, 괜찮아? 은희는 천천히 눈을 떴다. 어젯밤보다 안색이 좋아 보였다. 물! 재혁이 재빨리 물을 따라 빨대로 마시게 했다. 은희는 몇 모금 마시고 한숨을 쉬었다. 고마워요. 고맙긴 당연한 거지. 의사가 회진을 왔다. 은희를 진찰하고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많이 좋아지셨네요. 항생제가 잘 듣고 있어요. 이대로 가면 이 주일 안에 퇴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재혁은 안도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의사가 나가고 세 사람만 남았다. 은희가 채원이를 보며 미소 지었다. 우리 딸 많이 놀랐지? 엄마 살아서 다행이에요. 미안해, 엄마가 아파서. 재혁이 끼어들었다. 이제 사과는 그만해. 앞으로는 내가 두 사람 다 지킬 거니까. 은희는 재혁을 바라보았다.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감사함, 미안함, 그리고 조심스러운 희망. 재혁 씨, 정말 괜찮은 거예요? 어머님이 알게 되면 어머니는 내가 처리할 거야. 걱정하지 마. 하지만 은희의 얼굴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남아 있었다. 10년 전에 그날 밤이 생생했다. 해숙의 차가운 눈빛, 위협적인 말투. 네가 재혁의 인생을 망칠 셈이냐? 그 기억이 은희를 여전히 올가매고 있었다. 재혁은 은희의 손을 꽉 잡았다. 이번엔 달라.
내가 절대 놓지 않을 거야. 그 말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아직 몰랐다. 폭풍이 곧 몰아칠 것이라는 사실을. 사흘이 지났다. 은희의 상태는 눈에 띄게 좋아졌다. 기침도 줄었고 안색도 많이 돌아왔다. 채원이는 매일 학교를 마치면 병원으로 달려왔다. 재혁은 회사 일을 비서에게 맡기고 병원을 지켰다. 그날 오후 재혁은 회사에서 급한 서류에 사인을 해야 했다. 비서가 서류를 들고 병원까지 왔다. 사장님, 이 계약서에 사인 부탁드립니다. 재혁은 복도에서 서류를 검토했다. 그때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다. 재혁아. 몸이 굳었다.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어머니 강혜숙이 서 있었다. 60대 중반의 여자. 단정한 회색 정장, 진주 목걸이, 완벽하게 세팅된 머리. 위험 있는 모습이었지만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다. 어머니, 어떻게 여기를... 내 비서한테 들었다. 사흘째 병원에 있다고. 무슨 일이냐? 재혁은 비서를 노려보았다. 비서는 황급히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사장님. 회장님께서 묻으셔서. 혜숙이 손을 저었다. 그 사람 탓하지 마라. 내가 물어봤다. 그녀는 재혁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대체 무슨 일이냐? 왜 갑자기 회사도 안 나가고 병원에 박혀 있는 거냐? 제 개인적인 일입니다. 개인적인 일? 혜숙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네가 하는 모든 일이 회사와 연결되어 있다. 개인적인 일 따위는 없어. 재혁은 입을 다물었다. 어머니와 논쟁하고 싶지 않았다. 혜숙은 간호사에게 다가가 물었다. 여기 강재혁 씨가 돌보는 환자가 누구죠? 간호사가 당황하며 대답했다. 그건 환자 정보는 함부로. 혜숙이 지갑에서 명함을 꺼냈다. 강혜숙입니다. 이 사람 어머니예요. 누구 돌보는지 말해주세요. 간호사는 난처한 표정으로 재혁을 바라보았다. 재혁이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혜숙은 이미 간호사 뒤에 있는 차트를 보았다. 2층 특실, 환자명 최은희. 그 이름을 듣는 순간 혜숙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최은희? 그 여자? 재혁은 침묵으로 대답했다. 혜숙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재혁을 노려보았다. 네가 미쳤구나. 10년 만에 그 여자를 다시 만났어? 어머니, 복도에서 이러지 마세요. 복도 지금 그게 문제냐? 혜숙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쳐다보았다. 내가 그때 그 여자한테 얼마를 줬는데 다시는 나타나지 말라고 했는데. 재혁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다. 그래서요? 그게 자랑이에요? 뭐? 어머니가 은희를 쫓아낸 거 알아요. 협박하고 돈으로 매수하고. 그게 옳은 일이었어요? 혜숙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표정을 굳혔다. 옳든 그르든 상관없다. 너한테 맞지 않는 여자였어. 가난하고 배경도 없고 우리 집안에 어울리지 않았어. 어머니한테는 그게 전부예요? 돈, 배경, 사랑은요? 사랑? 혜숙이 비웃었다. 사랑으로 밥 먹고 사니? 현실을 봐라. 결혼은 전략이야. 가문과 가문의 결합이지 감정 노름이 아니야. 재혁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평생 들어온 말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저는 어머니 인형이 아닙니다. 뭐라고? 평생 어머니 뜻대로 살았어요. 대학도 회사도 모든 게 어머니가 정한 대로였죠. 하지만 이번엔 아닙니다. 은희는 제가 사랑하는 여자예요. 그리고 재혁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그리고 저한테는 딸이 있습니다. 혜숙이 얼어붙었다. 뭐라고? 채원이 9살, 제 딸입니다. 혜숙은 뒤로 비틀거렸다. 벽에 손을 짚고 균형을 잡았다. 아이가 뭐 있다고? 네, 은희가 임신했을 때 어머니가 쫓아낸 거예요. 그래서 은희는 혼자 아이를 낳고 혼자 키웠어요. 10년 동안. 혜숙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다. 그럼 나한테는 손녀가. 인정하지 않으실 거면 그냥 가세요. 혜숙은 재혁을 바라보았다. 처음으로 흔들리는 눈빛이었다. 보고 싶다. 뭐요? 그 아이 채원이를 보고 싶다. 재혁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안 됩니다. 왜? 어머니가 또 상처 줄까봐. 은희한테 그랬던 것처럼. 혜숙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렸다. 채원이가 학교 가방을 맨 채 나왔다. 아빠랑 마가자. 채원이는 복도에 서 있는 낯선 여자를 보고 멈춰 섰다. 혜숙도 채원이를 보고 얼어붙었다. 할머니와 손녀의 첫 만남.
하지만 따뜻함은 없었다. 오직 긴장만이 공기를 가득 채웠다. 채원이는 할머니와 아버지 사이의 팽팽한 분위기를 느꼈다. 본능적으로 아버지 뒤로 몸을 숨겼다. 재혁이 채원이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다. 채원아, 병실로 들어가 있어. 하지만 아빠, 괜찮아. 아빠가 곧 들어갈게. 채원이는 마지못해 병실로 돌아갔다. 문이 닫히자 혜숙이 입을 열었다. 재혁아, 저 아이가, 네, 제 딸입니다. 그리고 어머니 손녀고요. 혜숙은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다. 손녀, 자신의 피를 이어받은 아이, 10년 동안 모르고 살았던 아이, DNA 검사는 했니? 할 겁니다. 하지만 확신해요. 저 아이는 제 딸입니다. 혜숙은 한참을 서 있다가 조용히 말했다. 저 아이를 제대로 보고 싶구나. 얘기도 하고 싶고. 재혁은 고개를 저었다. 어머니가 받아들일 준비가 됐을 때요. 지금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머니. 재혁의 목소리가 단호했다. 은희를 쫓아낸 게 어머니예요. 그 때문에 채원이는 아버지 없이 자랐어요. 가난하게, 힘들게. 어머니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혜숙은 말문이 막혔다. 그러니 지금은 돌아가세요. 어머니가 진심으로 변했을 때 그때 다시 오세요. 혜숙은 아들을 바라보았다. 평생 자신의 말을 따르던 아들이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느껴졌다. 강했다. 결연했다. 혜숙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다. 하지만 멈춰서 뒤를 돌아보며 말했다. 나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구나. 하지만 재혁아, 한 가지만 약속해라. 뭔데요? 저 아이를, 우리 손녀를 잘 돌봐줘. 내가 못해준 것까지. 그 말에는 후회가 담겨 있었다. 재혁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혜숙은 결국 복도를 따라 사라졌다. 재혁은 한숨을 깊게 내쉬고 병실로 들어갔다. 채원이는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은희는 침대에 앉아 걱정스러운 얼굴로 딸을 바라보고 있었다. 채원아, 채원이가 돌아섰다. 눈가가 붉었다. 아까 그분이 누구예요? 재혁은 무릎을 꿇고 채원이와 눈높이를 맞췄다. 네, 할머니야. 채원이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할머니요? 그럼 아빠, 엄마? 응. 왜 화난 것 같았어요? 재혁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했다. 은희가 조용히 말했다. 채원아, 할머니는 복잡한 분이셔. 우리한테 좋게 해주실 수 있을지 아직 모르겠어. 채원이는 고개를 숙였다. 저 때문에 그런 거죠? 아니야. 재혁이 단호하게 말했다. 너 때문이 아니야. 어른들 문제야. 하지만 채원아. 재혁이 채원이의 손을 잡았다. 세상에는 네가 잘못하지 않았어도 너를 받아주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 하지만 그건 네 잘못이 아니야. 그 사람들이 아직 배우지 못한 거야. 채원이는 아버지를 올려다보았다. 할머니는 우리를 받아주실까요? 모르겠어. 하지만 받아주든 안 받아주든 우린 함께야. 나, 엄마, 그리고 너. 우리 셋이 가족이야. 채원이는 아버지를 껴안았다. 그날 밤 은희의 컨디션이 크게 좋아졌다. 의사는 놀라워했다. 회복이 예상보다 빨라요. 이대로면 일주일 후에 퇴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재혁과 채원이는 기뻐했다. 은희도 오랜만에 환하게 웃었다. 퇴원하면 뭐 하고 싶어? 재혁이 물었다. 은희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채원이랑 공원에 가고 싶어요. 그네도 태워주고 아이스크림도 사주고. 공원? 재혁이 웃었다. 그것뿐이야? 네. 작은 행복이면 충분해요. 재혁은 은희의 손을 잡았다. 퇴원하면 우리 집으로 가자. 한남동 집. 거기 방도 많고 정원도 있어. 채원이 그네도 달아줄게. 은희는 망설였다. 하지만은 없어. 너희가 그 좁은 원룸으로 돌아가는 건 안 돼. 이제 우리 셋이 함께 사는 거야. 채원이가 눈을 빛냈다. 정말요? 그 큰 집에서 살 수 있어요? 당연하지. 우리 집이야. 채원이는 방방 뛰었다. 은희는 눈물을 글썽겼다. 고마워요. 고맙긴 당연한 거야. 그날 밤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다. 병원 식사였지만 함께라서 맛있었다. 채원이는 아버지에게 학교 이야기를 했고 은희는 행복한 표정으로 듣고 있었다. 재혁은 생각했다. 이게 가족이구나. 이게 내가 그토록 원하던 거구나. 밖에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병실 안은 따뜻했다. 처음으로 재혁은 진짜 집에 온 것 같았다. 일주일이 흘렀다.
은희의 회복은 눈부셨다. 기침은 거의 사라졌고 얼굴에 혈색이 돌았다. 의사는 만족스러워하며 퇴원 허가를 냈다. 건강하게 잘 회복하셨어요. 하지만 앞으로 한 달 동안은 무리하지 마시고 약은 꼭 챙겨 드세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재혁은 퇴원 전날 집에 가서 준비를 했다. 청소업체를 불러 집 안 구석구석을 깨끗하게 했다. 10년 동안 혼자 살았던 집은 먼지투성이었다. 2층에 있는 가장 큰 방을 은희방으로 정했다. 햇살이 잘 들고 정원이 보이는 방. 새 침대와 이불을 들였다. 화장대도 놓고 옷장도 채웠다. 은희가 좋아할 만한 파란색 커튼도 달았다. 채원이 방은 그 옆방으로 정했다. 분홍색과 하얀색으로 꾸몄다. 책상, 의자, 책장을 놓았다. 그리고 채원이가 원했던 것들을 가득 채웠다. 인형, 색연필, 동화책들. 정원에는 약속대로 그네를 설치했다. 커다란 느티나무 아래 놓인 그네. 채원이가 좋아할 게 분명했다. 모든 준비가 끝나고 재혁은 집을 둘러보았다. 10년 만에 집다운 느낌이 났다. 살아있는 느낌. 퇴원하는 날 아침, 재혁은 새 옷을 준비해갔다. 은희에게는 편한 원피스, 채원이에게는 새 교복과 운동복 세트. 이게 다 뭐예요? 은희가 놀라며 물었다. 입을 옷이야. 낡은 옷은 이제 버려. 하지만 아까운데. 아깝지 않아. 새로 시작하는 거야. 새 옷으로. 은희는 옷을 받아들고 눈물을 글썽겼다. 얼마 만에 받아보는 새 옷인지. 채원이는 새 교복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다. 와, 진짜 새 옷이다. 이름표도 달려있어. 당연하지. 우리 딸 새 옷 입어야지. 채원이는 옷을 꼭 껴안았다. 병원을 나서는 순간 은희는 잠시 멈춰섰다. 10년 만에 느끼는 자유.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 재혁의 차 타고 그들은 한남동으로 향했다. 채원이는 창밖을 신기하게 바라보았다. 빌라촌을 지나고 아파트 단지를 지나고 점점 더 큰 집들이 나타났다. 와, 여기 집들 진짜 크다. 응, 여기가 한남동이야. 차가 재혁의 집 앞에 멈췄다. 채원이는 처음 왔던 그날을 떠올렸다. 귤을 팔러 왔던 그날. 그날이 모든 걸 바꿨다. 문이 열리고 세 사람은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은희는 집 안을 둘러보며 감탄했다. 정말 아름다운 집이에요. 이제 우리 집이야. 재혁은 은희를 2층으로 안내했다. 방문을 열자 은희는 숨이 멎었다. 이게 다 제 방이에요. 응, 네가 쓸 방이야. 햇살이 가득한 방, 부드러운 침대, 파란 커튼. 은희는 천천히 방 안을 걸어 다녔다.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다. 채원아, 너도 내 방 봐. 채원이는 옆방으로 뛰어갔다. 그리고 문을 여는 순간 비명을 질렀다. 와, 엄마, 아빠, 이거 다 제 거예요? 인형들, 책들, 책상, 의자, 모든 게 새 것이었다. 채원이는 방방 뛰며 기뻐했다. 재혁은 은희에게 말했다. 내려가서 정원도 보자. 정원으로 나가자 채원이는 그네를 발견했다. 그네다. 진짜 그네. 채원이는 달려가 그네에 앉았다. 재혁이 뒤에서 밀어주었다. 더 세게요. 알았어. 그네가 높이 올라갔다. 채원이는 소리쳤다. 엄마, 보세요. 저 날아가요. 은희는 웃으며 지켜보았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다. 행복의 눈물이었다. 재혁이 은희 옆에 섰다. 행복해? 네, 너무 행복해요. 꿈만 같아요. 꿈이 아니야. 현실이야. 우리의 새로운 시작. 은희는 재혁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고맙긴. 나야말로 고마워. 채원이를 낳아줘서. 혼자서도 잘 키워줘서.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채원이를 바라보았다. 그네를 타며 웃는 딸의 모습. 저녁이 되자 재혁은 요리사를 불렀다. 집에서 저녁을 준비하게 했다. 갈비찜, 잡채, 나물들, 미역국, 정성스러운 한상. 와, 이게 다 우리가 먹는 거예요? 채원이가 눈을 빛냈다. 당연하지. 많이 먹어.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 앉았다. 처음으로 가족으로서 함께하는 식사. 재혁이 잔을 들었다.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은희도 잔을 들었다. 새로운 시작. 채원이는 주스 잔을 들었다. 우리 가족, 잔이 부딪히는 소리, 행복한 웃음소리. 그날 밤 채원이는 자기 방 침대에서 잠이 들었다. 처음으로
푹신한 침대에서 자는 밤. 재혁과 은희는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재혁 씨마 정말 괜찮은 거예요, 어머님이. 걱정 마, 어머니는 내가 설득할 거야. 하지만 재혁이 은희의 입술에 손가락을 갖다 댔다. 쉿, 이제 걱정은 그만. 우리 앞으로만 보자. 은희는 고개를 끄덕이고 재혁의 품에 안겼다. 10년 만에 퐁 따뜻했다. 집이 드디어 집다워졌다. 한 달이 흘렀다. 채원이는 새로운 생활에 적응했다. 아침마다 아빠가 학교에 데려다 주었다. 처음에는 친구들이 신기해했다. 채원아, 너 아빠 생겼어? 응, 우리 아빠 찾았어. 진짜? 멋있다. 채원이는 자랑스러워했다. 이제 아빠가 있었다. 운동회 날 아빠가 와줄 것이었다. 학부모 상담 날 아빠가 선생님을 만날 것이었다. 은희도 건강을 되찾았다. 얼굴에 생기가 돌고 몸무게도 늘었다. 매일 정원을 산책하고 채원이 밥도 직접 챙겨주었다. 재혁은 회사 일을 줄이고 가족과 보내는 시간을 늘렸다. 주말이면 세 사람은 함께 나들이를 갔다. 한강공원, 박물관, 놀이공원, 그동안 못 누렸던 시간들을 채워갔다. 어느 토요일 오후 초인종이 울렸다. 재혁이 인터폰을 확인했다. 화면에는 혜숙이 서 있었다. 한 달 동안 연락이 없던 어머니였다. 재혁은 문을 열었다. 혜숙은 예전과 달랐다. 화려한 옷 대신 수수한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다. 손에는 큰 쇼핑백을 들고 있었다. 들어오세요. 방해가 되니? 아니요. 혜숙이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왔다. 거실에서 은희가 채원이의 숙제를 봐주고 있었다. 은희는 혜숙을 보고 몸이 굳었다. 10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다. 차갑게 돈을 던지던 모습. 다시는 내 아들 앞에 나타나지 마. 혜숙도 은희를 보고 멈칫했다. 10년 전보다 훨씬 야위어 있었다. 고생한 흔적이 역력했다. 안녕하세요, 은희 씨. 은희는 일어나 고개를 숙였다. 안녕하세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혜숙이 먼저 입을 열었다. 미안합니다. 은희는 고개를 들었다. 정말 미안합니다. 제가 10년 전에 한 일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에요. 당신을 쫓아냈고 우리 아들과 손녀를 떼어놨어요. 혜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한 달 동안 많이 생각했어요. 제가 얼마나 끔찍한 짓을 했는지,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틀렸어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있더군요. 사랑이요, 가족이요. 은희는 말없이 들었다. 혜숙이 쇼핑백을 내밀었다. 이건 채원이한테 주려고 가져왔어요. 제가 손녀한테 해줄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어서. 채원이는 엄마 뒤에 숨어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재혁이 나섰다. 어머니, 채원이한테 직접 주시는 게 어때요? 혜숙은 망설였다. 그러고는 무릎을 꿇고 채원이와 눈높이를 맞췄다. 채원아, 할머니가 너한테 미안해. 지금까지 너를 모르고 살았어. 네 엄마랑 아빠를 떨어뜨려서 할머니가 정말 나쁜 사람이었어. 채원이는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혜숙이 계속 말했다. 할머니가 용서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된 할머니가 되고 싶어. 너를 사랑하는 할머니 괜찮겠니? 채원이는 엄마를 올려다보았다. 은희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채원이는 천천히 할머니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작은 손으로 할머니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울지 마세요, 할머니. 저 이제 할머니 있어서 좋아요. 그 말에 혜숙은 채원이를 꼭 껴안았다. 한참을 울었다. 후회의 눈물, 감사의 눈물. 재혁은 어머니와 딸이 안고 있는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은희도 눈물을 흘렸다. 10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장면이었다. 그날 저녁 5 식구가 함께 저녁을 먹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다. 혜숙은 채원이에게 이것저것 물었다. 학교는 재미있니? 네, 저 친구들도 많이 생겼어요. 좋아하는 과목은? 국어요. 책 읽는 거 좋아해요. 혜숙은 흐뭇하게 웃었다. 그럼 할머니가 책 많이 사줄게. 저녁을 마치고 혜숙이 일어섰다. 이제 가봐야겠구나. 벌써요? 채원이가 아쉬워했다. 응. 하지만 자주 올게. 괜찮지? 네, 다음에 또 오세요. 혜숙은 재혁과 은희에게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기회를 줘서. 재혁이 어머니를 배웅했다. 현관에서 혜숙이 말했다. 재혁아, 내가 틀렸어. 사랑이 먼저야. 그 다음이 다른 거야.
알고 계셨군요. 늦게 깨달았지. 하지만 이제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야. 해숙은 집을 나섰다. 재혁은 어머니의 뒷모습을 지켜보았다. 예전보다 작아 보였다. 하지만 더 인간적으로 보였다. 집 안으로 돌아오자 채원이가 그네를 타고 있었다. 은희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재혁이 다가가 둘을 껴안았다. 행복해? 네, 채원이가 대답했다. 저도요. 은희가 미소 지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났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가족, 용서와 화해, 그 모든 것이 이 집에서 시작되고 있었다. 며칠 후 재혁은 은희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다. 오늘 나가자, 우리 셋이서. 어디로요? 우리가 처음 만났던 곳. 은희의 눈이 커졌다. 그곳, 한강공원. 10년 전 그들이 사랑에 빠진 곳. 하지만 제가 아직... 괜찮아. 천천히 걸으면 돼. 날씨도 좋고 신선한 공기도 마실 겸 채원이가 눈을 빛냈다. 나들이에요. 저도 가요. 당연하지. 우리 셋이 함께 가는 거야. 오후 2시 세 사람은 차를 타고 여의도 한강공원으로 향했다. 봄날이었다. 벚꽃이 만개한 계절. 하얀 꽃잎들이 바람에 흩날렸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천천히 강변을 걸었다. 은희는 재혁의 팔을 잡았다. 채원이는 앞서 뛰어가며 꽃잎을 잡으려 했다. 아빠, 엄마, 보세요. 꽃잎이 눈처럼 내려요. 재혁과 은희는 미소 지었다. 기억나? 재혁이 물었다. 네, 어떻게 있겠어요? 그들은 벤치에 앉았다. 10년 전에도 앉았던 바로 그 벤치. 강물이 흘러가고 자전거들이 지나갔다. 재혁이 은희의 손을 잡았다. 그때 우리 여기 앉아서 미래 이야기했지. 맞아요? 당신은 작은 카페를 열고 싶다고 했죠. 너는 아이 둘 낳고 싶다고 했고. 은희는 웃었다. 이제 하나는 이뤘네요. 응, 그것도 가장 아름다운 딸로. 채원이가 뛰어와 둘 사이에 앉았다. 뭐 얘기해요? 옛날 이야기. 어떤 옛날? 재혁이 채원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네가 태어나기 전 엄마랑 아빠가 처음 만났을 때 채원이는 흥미로워했다. 어떻게 만났어요? 은희가 대답했다. 카페에서. 아빠가 커피를 쏟았는데 제 침에 튀었어요. 그래서요? 그래서 아빠가 사과하면서 세탁비를 주겠다고 했죠. 저는 괜찮다고 했는데 아빠가 계속 미안해하면서 밥을 사주겠다고 했어요. 채원이가 웃었다. 그래서 밥 먹으러 갔어요? 응, 그게 우리 첫 데이트였어. 재혁이 끼어들었다. 그리고 두 번째 데이트 때 여기 왔지. 한강공원. 그때 당신이 제 손을 잡았어요, 처음으로. 두 사람은 눈을 마주보며 미소 지었다. 채원이는 부모의 사랑 이야기를 들으며 행복해했다. 자신이 사랑에서 태어난 아이라는 사실이 좋았다. 그럼 왜 헤어진 거예요? 채원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은희와 재혁은 잠시 침묵했다. 재혁이 대답했다. 어른들 사정이 있었어. 하지만 이제 다시 만났잖아. 그럼 이제 계속 함께 있는 거예요? 당연하지, 영원히. 채원이는 안심하며 미소 지었다. 강변을 더 걸었다. 자전거 대여점이 보였다. 채원이가 소리쳤다. 아빠, 자전거 타요. 좋아. 엄마도 탈 수 있어? 은희가 고개를 끄덕였다. 천천히 타면 괜찮을 것 같아요. 세 사람은 자전거를 빌렸다. 채원이는 작은 자전거, 은희와 재혁은 2인용 자전거. 출발. 채원이가 앞서 나갔다. 재혁은 천천히 페달을 밟으며 은희와 함께 따라갔다. 괜찮아? 네, 기분 좋아요. 바람이 머리카락을 날렸다. 햇살은 따뜻했다. 은희는 눈을 감고 바람을 느꼈다. 10년 만에 느끼는 자유, 10년 만에 느끼는 행복. 자전거를 타고 한 바퀴를 돌고 그들은 다시 벤치로 돌아왔다. 재혁이 근처 포장마차에서 떡볶이와 튀김을 사왔다. 자, 먹자. 세 사람은 둘러앉아 간식을 먹었다. 떡볶이가 매웠지만 맛있었다. 채원이는 연신물을 마셨다. 해가 지기 시작했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다. 재혁이 은희에게 물었다. 행복해? 네, 너무 행복해요. 이게 꿈이 아니라는 게 믿기지 않아요. 꿈이 아니야.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야. 은희는 재혁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고마워요. 우릴 다시 받아줘서. 받아준 게 아니야. 우리가 원래 하나였던 거지. 채원이는 두 사람을 보며 미소 지었다.
가족. 진짜 가족이 생긴 것 같았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은 행복한 침묵으로 가득했다. 채원이는 뒷좌석에서 잠들었고 은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재혁은 운전하며 생각했다. 이런 순간들을 평생 만들고 싶다. 이들과 함께 매일을. 집에 도착해서 채원이를 방에 눕혔다. 은희도 피곤한 듯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재혁은 서재에 앉아 한 가지 결심을 했다. 이제 공식적으로 만들어야 할 때였다. DNA 검사. 법적으로 확실히 하기 위해. 그리고 어머니한테도 증명하기 위해. 내일 병원에 가야겠다고 생각하며 재혁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별이 빛났다. 새로운 미래를 약속하듯. 다음 날 아침 재혁은 일찍 일어나 병원에 전화를 걸었다. 유전자 검사를 하고 싶은데요. 친자 확인 검사요. 네, 검사 가능합니다. 언제 오실 수 있으세요? 오늘 가능한가요? 오후 3시에 오시면 됩니다. 재혁은 전화를 끊고 은희에게 말했다. 은희는 아침을 준비하다가 멈춰섰다. DNA 검사요? 응, 법적으로 확실히 하려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 은희는 이해했다. 재혁의 어머니가 문제였다. 만약 해숙이 마음을 바꾼다면 법적 증거가 필요했다. 그럼 채원이도 데려가야겠네요. 응, 간단해. 입안에 면봉으로 살짝 긁기만 하면 돼. 오후가 되어 재혁과 채원이는 병원으로 갔다. 은희는 집에서 쉬기로 했다.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병원 유전자 검사실에 도착했다. 깨끗하고 하얀 방, 간호사가 친절하게 맞이했다. 친자 확인 검사시죠? 아버지분과 따님이시군요. 네, 간단합니다. 입안 점막 세포만 채취하면 돼요. 채원이는 약간 긴장했다. 아파요? 전혀 안 아파요. 간지럽기만 해요. 간호사가 긴 면봉을 꺼냈다. 먼저 재혁의 입안을 살짝 문질렀다. 그 다음 채원이. 다 됐어요. 결과는 3일 후에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병원을 나서며 채원이가 물었다. 아빠, 그 검사 왜 하는 거예요? 재혁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했다. 채원아, 세상에는 법이라는 게 있어. 그리고 법으로 가족을 증명해야 할 때가 있어. 우리가 가족인 거 증명하는 거예요? 응. 그러면 아무도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어. 채원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 때문이죠? 재혁은 놀랐다. 9살 아이가 다 이해하고 있었다. 똑똑하네, 우리 딸. 저도 알아요. 할머니가 처음에는 우릴 싫어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 할머니도 변하셨어. 사람은 변할 수 있어요? 재혁은 채원이를 안았다. 응,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변할 수 있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 재혁은 채원이의 새 학교에 들렀다. 국제학교, 더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 여기가 내 새 학교야. 채원이는 큰 교정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다. 와, 정말 커요. 다음 주부터 여기 다닐 거야. 괜찮겠어? 채원이는 살짝 걱정스러웠다. 친구들이랑 헤어져야 돼요. 주말에 만날 수 있어. 그리고 여기서 새 친구도 사귈 거야. 채원이는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요. 집에 도착하니 은희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된장찌개 냄새가 집안 가득 퍼졌다. 왔어요? 응, 검사 다 했어. 힘들지 않았어? 아니요, 엄마, 하나도 안 아팠어요. 저녁 식사 후 재혁은 서재에서 일을 했다. 회사 서류를 검토하고 이메일에 답장했다. 하지만 예전처럼 밤늦게까지 일하지는 않았다. 10시가 되자 서재를 나왔다. 거실에서 은희와 채원이가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재혁이 다가가 소파에 앉았다. 뭐 봐? 드라마요. 엄마 좋아하시는 거. 재혁은 은희를 바라보았다. 은희는 예전보다 훨씬 건강해 보였다. 뺨에 살이 올랐고 눈빛도 밝아졌다. 행복해 보여. 은희가 미소 지었다. 행복해요, 정말. 그날 밤 재혁은 침대에 누워 생각했다. 3일 후면 결과가 나온다. 물론 확신하고 있었다. 채원이는 자신의 딸이다. 하지만 공식적인 증명이 필요했다. 그리고 그 증명을 가지고 어머니에게 다시 한번 말할 것이다. 이 아이는 제 딸입니다. 법적으로도 증명된 제 딸입니다. 3일이 지나갔다. 그 3일 동안 집안은 평화로웠다. 채원이는 학교에 갔고 은희는 집에서 요리를 하거나 정원을 가꿨다. 재혁은 회사에 나갔지만 일찍 돌아왔다.
그리고 셋째 날 오후 병원에서 전화가 왔다. 강재혁 씨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재혁의 심장이 뛰었다. 어떻게 나왔습니까? 친자 확률 99.9%입니다. 생물학적 부녀 관계가 확실합니다. 재혁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감사합니다. 결과지 받으러 가도 될까요? 네, 언제든지 오세요. 전화를 끊고 재혁은 은희에게 달려갔다. 나왔어. 99.9%. 은희는 눈물을 흘렸다. 당연하죠. 채원이는 당신 딸이에요. 재혁은 은희를 껴안았다. 이제 공식이야. 법적으로도 내 딸이야. 그날 저녁 재혁은 결심했다. 내일 어머니를 만나러 가야겠다. 그리고 결과지를 보여줘야겠다.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재혁은 다음 날 아침 일찍 어머니 집으로 향했다. 손에는 봉투가 들려 있었다. DNA 검사 결과지. 혜숙의 집은 평창동에 있었다. 큰 한옥이었다.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집. 재혁은 어린 시절을 이곳에서 보냈다. 하지만 따뜻한 기억은 많지 않았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가정부 박 이모가 반겼다. 도련님 어서 오세요. 마님께서 정원에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정원으로 나가니 혜숙이 차를 마시고 있었다. 회색 한복을 입고 단정히 앉아있는 모습이 우아했다. 어머니. 혜숙이 고개를 들었다. 재혁아, 앉아라. 재혁은 어머니 맞은편에 앉았다. 혜숙이 차를 따라주었다. 무슨 일이냐? 재혁은 봉투를 꺼냈다. 보여드릴 게 있어요. 혜숙은 봉투를 받아 열었다. 서류를 꺼내 읽기 시작했다. 눈이 점점 커졌다. DNA 검사 친자 확률 99.9%? 네. 채원이는 제 딸입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혜숙은 서류를 내려놓고 한참을 말이 없었다. 손이 떨렸다. 그럼 정말로 내 손녀구나. 네. 10년 동안 내가 손녀를 모르고 살았구나. 혜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재혁은 어머니의 그런 모습을 처음 봤다. 항상 강하고 냉정했던 어머니. 하지만 지금은 그저 후회하는 할머니였다. 재혁아, 네. 내가 채원이를 더 자주 볼 수 있을까? 재혁은 잠시 생각했다. 어머니가 진심으로 변했다면요. 변했어. 정말이야. 지난 한 달 동안 많이 생각했어.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그럼 천천히 시간을 가져봐요. 채원이도 어머니한테 익숙해져야 하니까. 혜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다. 서두르지 않을게. 재혁은 일어서며 말했다.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재혁아, 잠깐. 네? 은희 씨한테 미안하다고 전해줘. 그리고 채원이한테도. 재혁은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진심이 느껴졌다. 직접 말씀하세요. 다음에 집에 오실 때. 혜숙은 놀랐다. 집에 가도 되는 거냐? 가족인데요. 당연하죠. 혜숙은 눈물을 닦았다. 고맙다. 재혁은 집으로 돌아왔다. 은희와 채원이는 거실에서 퍼즐을 맞추고 있었다. 다녀왔어요. 어떻게 됐어요? 은희가 물었다. 어머니한테 결과 보여드렸어요. 이제 의심하지 않으실 거예요. 은희는 안도했다. 다행이에요. 그날 저녁 우편함에서 편지 한 통이 왔다. 발신인은 강혜숙. 재혁이 편지를 열었다. 정성스러운 송을 씌었다. 사랑하는 손녀 채원이에게 할머니가 너한테 편지를 쓴다. 글씨가 서툴러서 미안하구나. 할머니는 너를 처음 봤을 때 정말 놀랐어. 네가 너무 예뻐서. 그리고 재혁이를 닮아서. 할머니가 예전에 나쁜 일을 많이 했어. 내 엄마한테, 내 아빠한테. 그래서 너도 힘들게 자랐지. 정말 미안해. 할머니가 잘못했어. 이제부터라도 좋은 할머니가 되고 싶어. 너한테 많은 사랑을 주고 싶어. 천천히 할머니를 받아줄 수 있겠니? 사랑하는 할머니가. 채원이는 편지를 읽고 눈물을 글썽였다. 할머니가 저한테 편지를 썼어요. 은희가 편지를 읽어보았다. 진심이 담겨 있었다. 답장 쓸래? 재혁이 물었다. 채원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할머니한테 괜찮다고 말하고 싶어요. 그날 밤 채원이는 할머니에게 답장을 썼다. 서툰 글씨지만 정성스러웠다. 할머니, 저 채원이에요. 편지 받았어요. 고마워요. 저도 할머니 좋아요. 처음엔 무서웠는데 이제는 괜찮아요. 우리 집에 놀러 오세요. 제 방도 보여드릴게요. 사랑해요, 채원이가. 재혁은 다음날 그 편지를 어머니 집에 전달했다. 혜숙은 손녀의 편지를 받아들고 한참을 울었다. 박 이모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마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기뻐서 우는 거야.
해숙은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다. 그리고 결심했다. 다음 주말에 손녀를 만나러 가야겠다. 선물도 잔뜩 준비해서. 그날부터 해숙과 채원이는 편지를 주고받기 시작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채원이는 학교 이야기를 썼고 해숙은 어릴 적 재혁 이야기를 썼다. 편지를 통해 할머니와 손녀는 천천히 가까워졌다. 은희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미소 지었다. 용서. 그것이 치유의 시작이었다. 재혁도 마음이 편해졌다. 어머니가 변하고 있었다. 진심으로. 그리고 그들의 가족은 점점 더 단단해지고 있었다. 조금씩, 하지만 확실하게. 주말이 되었다. 해숙이 방문하기로 한 날이었다. 아침부터 채원이는 들떠 있었다. 방을 청소하고 그림을 그리고 할머니를 위해 카드도 만들었다. 엄마, 할머니 몇 시에 오세요? 오후 2시래. 아직 멀었네. 은희는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했다. 잡채, 불고기, 김치전, 과일. 정성껏 차린 상이었다. 재혁이 다가와 물었다. 긴장돼? 조금요. 어머님을 제대로 맞이하는 게 처음이라서. 괜찮아. 어머니도 긴장하실 거야. 오후 2시 초인종이 울렸다. 채원이가 달려가 문을 열었다. 할머니, 해숙이 서 있었다. 손에는 큰 쇼핑백을 여러 개 들고 있었다. 채원아, 할머니 왔어. 해숙은 채원이를 꼭 껴안았다. 한 달 만에 재회였다. 보고 싶었어, 우리 손녀. 저도요. 해숙은 집 안으로 들어왔다. 은희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어서 오세요, 어머님. 해숙은 은희 앞에 멈춰 섰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러고는 깊게 허리를 숙였다. 은희 씨, 아니, 은희야. 정말 미안해. 은희는 놀랐다. 해숙이 자신에게 존댓말 대신 반말을 쓴 것도, 고개를 숙인 것도 처음이었다. 괜찮아요, 어머님? 아니야, 괜찮지 않아. 내가 너한테 정말 못되게 굴었어. 10년 전에. 해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돈으로 너를 쫓아냈어. 너와 내 아들을 떼어놨어. 그래서 채원이가 아버지 없이 자라야 했고 너는 혼자 고생했어. 은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이제 알았어.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사랑이야. 가족이야. 돈이나 배경이 아니라. 해숙이 은희의 손을 잡았다. 제발 용서해줘. 그리고 우리 가족이 돼줘. 은희는 눈물을 흘렸다. 이미 용서했어요, 어머님. 두 여자는 껴안았다. 10년의 원한이 녹아내렸다. 채원이와 재혁은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훔쳤다. 거실로 들어가 모두 소파에 앉았다. 해숙이 쇼핑백을 열었다. 채원아, 이거 할머니가 준비한 거야. 첫 번째 상자는 예쁜 한복이 들어있었다. 연분홍색의 꽃무늬가 수놓아진 아름다운 한복. 와, 진짜 예뻐요. 입어봐. 할머니가 보고 싶어. 채원이는 방으로 달려가 한복을 입었다. 거울을 보니 공주님 같았다. 거실로 나오자 모두 박수를 쳤다. 우리 손녀 공주님이네. 해숙은 두 번째 상자를 꺼냈다. 책들이었다. 동화책, 위인전, 그림책. 20권이 넘었다. 네가 책 좋아한다며? 할머니가 골라왔어. 고마워요, 할머니. 세 번째 상자에는 은희를 위한 선물이 있었다. 고급 화장품 세트와 목걸이. 은희야, 이건 너한테. 어머님,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돼요. 아니야.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그동안 못 해준 것도 많고. 재혁도 선물을 받았다. 아버지의 시계였다. 이건 아버지 시계? 응, 내 아버지가 너한테 주고 싶어 했던 거야. 이제 줄 때가 된 것 같아. 재혁은 시계를 손목에 찼다. 아버지를 잃은 지 10년이 지났지만 이 시계를 통해 아버지를 느낄 수 있었다. 점심시간이 되었다. 은희가 준비한 음식을 차렸다. 와, 정말 맛있겠다. 해숙이 감탄했다. 함께 식사를 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다. 해숙은 채원이에게 이것저것 물었다. 학교는 재미있니? 네, 새 학교 정말 좋아요. 친구들도 착해요. 좋아하는 과목은? 미술이요.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해요. 해숙은 흐뭇하게 웃었다. 그럼 할머니가 미술학원 보내줄까? 정말요? 당연하지. 식사를 마치고 채원이는 할머니를 자기 방으로 안내했다. 할머니, 여기 제 방이에요. 분홍색 벽지, 인형들, 책장 가득한 책들. 해숙은 감동했다. 재혁이가 정말 잘 꾸며줬구나. 네, 아빠가 다 준비해 주셨어요. 책상 위에는 채원이가 그린 그림이 있었다.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 아빠, 엄마, 그리고 채원이.
해숙이 그림을 보며 물었다. 이게 누구야? 우리 가족이요. 해숙은 잠시 슬퍼 보였다. 그림에는 할머니가 없었다. 채원이가 눈치챘다. 할머니, 기다리세요. 채원이는 크레파스를 꺼내 그림 옆에 또 한 사람을 그렸다. 회색 머리의 할머니. 이제 할머니도 있어요. 해숙은 눈물을 흘렸다. 고마워, 채원아. 저녁, 때까지 해숙은 머물렀다. 정원에서 산책도 하고 채원이와 그네도 타고 은희와 차도 마셨다. 해가 지고 해숙이 일어섰다. 이제 가봐야겠구나. 벌써요? 채원이가 아쉬워했다. 응. 하지만 다음 주에 또 올게. 약속이에요. 현관에서 해숙이 재혁에게 말했다. 재혁아, 고맙다. 기회를 줘서. 어머니가 변하셨으니까요. 앞으로도 더 잘할게. 좋은 어머니, 좋은 할머니가 될게. 해숙은 집을 나섰다. 차에 타기 전 한 번 더 집을 돌아보았다. 저 안에 자신의 가족이 있었다. 진짜 가족. 사랑으로 이어진 가족. 이제 절대 놓치지 않을 것이다. 2달이 흘렀다. 여름이 왔다. 채원이는 새 학교에 완전히 적응했다. 성적도 좋았고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다. 매일 학교에서 돌아오면 신나게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아빠, 오늘 미술 시간에 선생님이 제 그림 칭찬하셨어요. 그래? 우리 딸 정말 잘했네. 은희는 완전히 건강을 회복했다. 얼굴에는 생기가 넘쳤고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다. 요즘은 요리 교실도 다니기 시작했다. 새로운 취미였다. 해숙은 일주일에 2번씩 방문했다. 채원이와 시간을 보내고 은희와 차를 마시고 재혁과 회사 이야기를 나눴다. 진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다. 어느 토요일 저녁 재혁이 중요한 발표를 했다. 다들 잠깐 앉아봐요. 은희, 채원이, 해숙이 거실에 모였다. 재혁이 은희 앞에 무릎을 꿇었다. 뭐예요? 은희가 당황했다. 재혁은 작은 상자를 꺼냈다. 벨벳 상자. 열자 다이아몬드 반지가 반짝였다. 은희야. 은희의 눈이 커졌다. 10년 전에 내가 못한 말이 있어. 10년 동안 하고 싶었던 말. 재혁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와 결혼해 줄래? 정식으로, 법적으로 모두가 인정하는 부부가 되자. 은희는 눈물을 흘렸다. 당신은 내 인생의 사랑이야. 채원이의 엄마이고 내가 평생 지키고 싶은 사람이야. 채원이가 손뼉을 쳤다. 엄마, 빨리 대답해요. 은희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네, 당연히 네. 재혁은 은희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웠다. 완벽하게 맞았다. 해숙도 눈물을 닦았다. 축하한다 얘들아. 재혁은 은희를 일으켜 세우고 키스했다. 채원이는 우와 하고 환호했다. 그리고 재혁이 채원이를 바라보았다. 채원아, 네 성을 바꾸려고 해. 최채원에서 강채원으로. 채원이는 잠시 생각했다. 그럼 저도 아빠 성이 되는 거예요? 응. 법적으로도 내 딸이 되는 거야. 괜찮겠어? 채원이는 환하게 웃었다. 좋아요, 강채원. 좋은데요? 해숙이 말했다. 결혼식은 언제 할 거니? 다음 달 생각하고 있어요. 작은 결혼식으로요. 안 돼. 해숙이 고개를 저었다. 제대로 해야지. 우리 집안 큰아들 결혼식인데. 은희가 망설였다. 하지만 걱정 마. 내가 다 준비할게. 너는 그냥 예쁜 드레스만 고르면 돼. 재혁이 웃었다. 어머니가 하시겠다는데 감사히 받아요. 그날부터 결혼 준비가 시작됐다. 해숙은 최고급 예식장을 예약했다. 드레스 디자이너를 불러 은희의 드레스를 맞췄다. 채원이 드레스도 물론 준비했다. 채원이는 들러리야. 가장 예쁜 들러리. 채원이는 신이 났다. 저 드레스 입고 꽃도 뿌릴 거예요? 당연하지. 한 달은 빠르게 지나갔다. 결혼식 날이 왔다. 신라 호텔 대연회장. 하얀 꽃으로 장식된 아름다운 공간. 하객들이 자리를 채웠다. 재혁의 회사 사람들, 은희의 옛 친구들, 그리고 가족들. 은희는 드레스룸에서 마지막 준비를 했다. 새하얀 드레스를 입고 머리에는 작은 티아라를 썼다. 거울을 보니 믿기지 않았다. 정말 제가 맞나요?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웃었다. 물론이죠. 정말 아름다우세요. 채원이도 분홍색 들러리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공주님 같았다. 엄마 진짜 예뻐요. 채원이도 예뻐. 해숙이 드레스룸에 들어왔다. 우아한 한복을 입고 있었다. 준비됐니? 네. 긴장돼요.
괜찮아. 오늘은 내 날이야. 마음껏 행복해. 음악이 흘러나왔다. 결혼 행진곡. 은희는 채원이와 손을 잡고 입장했다. 버진로드를 걸었다. 양옆에는 하객들이 박수를 쳤다. 재단 끝에 재혁이 서 있었다. 새 턱시도를 입고 눈물을 글썽이며 은희가 그의 앞에 섰다. 주례가 말했다. 이 두 분은 오랜 시련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만났고 이제 법적으로 부부가 됩니다. 서약이 이어졌다. 신랑 강재혁 씨, 신부 최은희 씨를 평생의 반려자로 받아들이겠습니까? 네, 받아들이겠습니다. 신부 최은희 씨, 신랑 강재혁 씨를 평생의 반려자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은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네,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럼 이제 반지를 교환하시기 바랍니다. 채원이가 반지를 가져왔다. 재혁은 은희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웠고 은희도 재혁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웠다. 이제 부부의 입맞춤을 나누십시오. 재혁은 은희를 껴안고 키스했다. 하객들이 환호하고 박수쳤다. 채원이는 꽃잎을 뿌리며 뛰어다녔다. 해숙은 눈물을 닦았다. 피로연이 시작됐다. 음식이 나오고 축하 인사가 이어졌다. 재혁은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오늘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10년 전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기적처럼 다시 만났고 딸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는 은희와 채원이를 바라보았다.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입니다. 법적으로도 마음으로도 평생 이들을 지키고 사랑하겠습니다. 박수가 터졌다. 밤이 깊어갔다. 하객들이 떠나고 가족만 남았다. 재혁, 은희, 채원이 그리고 해숙. 행복하니? 재혁이 물었다. 은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요. 채원이는 두 사람 사이에서 웃고 있었다. 해숙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가족, 진짜 가족. 이제 시작이었다. 결혼식 다음 날 재혁은 은희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다. 여행 가자. 우리 셋이서. 여행이요? 어디로요? 제주도. 채원이도 바다 보고 싶어할 거야. 채원이는 환호했다. 진짜요? 바다 가요? 응, 사흘 동안 가족 여행. 다음 날 그들은 김포공항에서 비행기를 탔다. 채원이는 처음 타는 비행기였다. 창밖을 내다보며 눈을 빛냈다. 와, 구름이 우리보다 아래에 있어요. 제주도에 도착해서 렌터카를 빌려 해안도로를 달렸다. 파란 바다가 끝없이 펼쳐졌다. 바람이 상쾌했다. 호텔의 짐을 풀고 곧바로 해변으로 나갔다. 은희와 채원이는 파도를 맞으며 웃었다. 재혁은 그 모습을 사진기에 담았다. 아빠도 같이 와요. 재혁이 뛰어가 함께 물장난을 쳤다. 파도가 밀려왔다 물러갔다. 웃음소리가 해변을 가득 채웠다. 저녁에는 횟집에서 신선한 회를 먹었다. 채원이는 회를 처음 먹어봤다. 이상한 맛인데 맛있어요. 그치? 신선해서 그래. 밤에는 호텔 발코니에서 바다를 바라보았다. 달빛이 수면에 반짝였다. 은희는 재혁의 품에 안겨 있었다. 행복해요. 나도.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어요. 재혁이 은희의 손을 꽉 잡았다. 앞으로도 이런 순간 많이 만들자. 채원이는 방 안에서 잠들어 있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다. 둘째 날, 그들은 한라산 둘레길을 걸었다. 숲속의 신선한 공기, 새소리, 나무잎 흔들리는 소리. 자연 속에서 세 사람은 마음의 평화를 느꼈다. 아빠 여기서 살면 안 돼요? 재혁이 웃었다. 제주도에? 네, 매일 바다 보고 산 보고. 좋긴 하지. 하지만 아빠 회사가 서울에 있잖아. 그럼 가끔씩 와요. 그래, 가끔 오자. 셋째 날 그들은 섭지코지를 방문했다. 드넓은 초원과 등대가 있는 아름다운 곳. 채원이는 초원을 뛰어다녔다. 재혁이 은희에게 말했다. 여기서 우리 가족 사진 찍자. 사진사를 불러 가족 사진을 찍었다. 세 사람이 손을 잡고 환하게 웃는 모습. 완벽한 순간이었다. 서울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채원이는 피곤해서 잠들었다. 재혁과 은희는 손을 잡고 이야기를 나눴다.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어? 재혁이 물었다. 은희는 잠시 생각했다.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매일 아침 당신이랑 채원이를 위해 밥 짓고 저녁에는 함께 모여 이야기 나누고 주말엔 나들이 가고 그런 평범한 행복이면 충분해요. 재혁은 미소 지었다. 나도 똑같아. 거창한 거 필요 없어. 그냥 너희랑 함께 있으면 돼. 그리고
은희가 수줍게 말했다. 채원이 동생도 하나 있으면 좋겠어요. 재혁의 눈이 커졌다. 동생? 네, 채원이도 외롭지 않고 우리 가족도 더 풍성해지고. 재혁은 은희를 꼭 안았다. 좋아, 동생 만들어주자. 서울집에 도착했을 때 해숙이 기다리고 있었다. 정원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다. 할머니, 채원이가 달려갔다. 채원아, 여행 재미있었니? 네, 바다도 보고 산도 가고 정말 좋았어요. 해숙은 재혁과 은희를 바라보았다. 잘 다녀왔구나. 네, 어머니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나, 잘 지냈지. 너희 생각하면서. 저녁 식사를 함께 했다. 해숙이 준비해온 반찬들이 식탁에 가득했다. 어머님이 직접 만드셨어요. 응, 너희가 좋아할까 싶어서. 은희는 감동했다. 예전에 차갑던 해숙은 온데간데 없었다. 식사 후 해숙이 재혁을 조용히 불렀다. 재혁아, 한 가지 부탁이 있다. 말씀하세요. 다음 주에 내 아버지 기일이잖니. 같이 성묘 가자. 은희랑 채원이도 데려가고. 재혁은 놀랐다. 어머니가 은희와 채원이를 아버지 산소에 데려가자니. 정말요? 그래, 네 아버지한테 소개하고 싶어. 며느리랑 손녀를. 재혁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해숙은 아들의 손을 꽉 잡았다. 재혁아, 네가 나한테 가르쳐줬어. 진짜 가족이 뭔지, 진짜 사랑이 뭔지. 제가요? 응, 돈도 명예도 아니야. 함께 있는 사람들, 서로를 아끼는 마음, 그게 전부야. 재혁은 어머니를 껴안았다. 그날 밤 재혁은 서재에 앉아 일기를 썼다. 오늘 나는 정말 행복했다. 사랑하는 아내와 딸과 함께한 여행, 변해가는 어머니, 완전해진 우리 가족. 10년 전 모든 걸 잃은 줄 알았다. 하지만 기적이 일어났다. 채원이가 나타났고 은희를 다시 만났고 어머니도 변했다. 인생은 때로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그 끝에는 항상 희망이 있다. 나는 이제 안다. 진짜 행복이 뭔지. 그건 바로 이 순간이다. 일기를 덮고 재혁은 침실로 갔다. 은희가 잠들어 있었다. 평화로운 얼굴. 재혁은 조용히 누워 은희의 손을 잡았다. 내일도 모레도 평생 이들과 함께. 6개월이 흘렀다. 겨울이 왔다. 하얀 눈이 한남동 정원을 덮었다. 거실에는 크리스마스 트리가 반짝이고 있었다. 채원이가 직접 장식한 트리였다. 별, 리본,